현금 1,000만 원 생겼을 때 당신이 보유한 종목 지금 물 타실 겁니까? 이해라고 답 못하면 빨리 정리해서 투자 3분법 하세요. 어떻게 한다? 자, 다시 1,000만 원으로 네. 들어오면 네네. 333만 3천 원은 지금 여러모로 되게 자산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또 불안해하는 그런 수많은 또 월급쟁이 좀 가장 명심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재테크의 어떤 철학들을 좀 버릴 때가 됐다 이제. 직장 초년, 뭐 사회생활 초년에는 월세 살다가 결혼할 때쯤 돼서 전세로 갈아타고 그래서 열심히 둘이 힘을 모아서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집 사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렇죠, 어떤 일반적인 그 어떻게 보면 재테크 형성 과정인데 안타깝지만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따라 다 달리는 일이긴 한데 옛날에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소득도 계속 올라가고 하던 시절에야 뭐 맞는 전략인데 지금은 좀 이게 세 가지 면에서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금리가 정부 정책 금리가 3%에서 뭐 연말 4%까지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전세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전세는 없어질 것 같다. 이 금리 여건이 유지되는 한 전세는 말이 안 되는 상품이다. 그렇게 되면 또 전세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갭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집 사는 전략도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는 우리 경제가 진짜 의미가 2020년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임대 시장에 폭풍을 가져올 법이고 전세 멸종법이다라고 제가 그러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확연하게 전세는 이제 관뚜껑을 닫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한 주거 유형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월세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고 서로가.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거하는 데 따르는 월 비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해지니까 남아있는 것은 열심히 저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특혜성 대출들 예전에 한때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 도시주택기금의 연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권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까지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1.2%에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직원들이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한정적인 그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전세는 힘들어졌다라는 걸 인정하면 이제 자기의 수익이 명확해지잖아요. 수익과 지출이 명확해지면 이제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저축을 열심히 늘리는 거고 두 번째 그 저축을 무지성으로 그냥 은행 예금 가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년 이맘때 금리가 지금처럼 4%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냐. 자꾸 그걸 그런 데다가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번에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았잖아요. 불황이 오는 순간 달러가 최고다. 세상의 왕은 달러다. 이걸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를 살려니까 달러 고점 아니냐. 맨날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가 영영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다 사자. 뭘 둘 다 사느냐.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둘 다 같이 사자. 이렇게 되면 투자 판단에 따른 고민, 고통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해를 만났을 때 한국 주식에서 마이너스 20% 손실 받겠지만 대신 미국 달러 채권 뭐 3%짜리 이런 거 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자 나올 뿐만 아니라 환율 30% 오르면서 환차익이 생겼겠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자, 내년이 됐어요. 내가 매년 1,000만 원씩 저축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올해 기준입니다. 500만 원 샀어요. 자, 그리고 내년 초가 딱 됐는데 주식은 400만 원 돼 있고 미국 달러 표시 국채는 600만 원 돼 있겠죠. 네.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뭐 틀린 거 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똔똔이야. 그죠? 네. 사실 저 미국 국채 이자만큼은 남았겠지. 아무튼 둘 다 이렇게 똔똔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이자 넣어서 와 3% 벌었네 그러고 있지만 배 아프지만 연초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제로금리였으니까 그것도 아닐 거고 비슷한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다시 올해 1,000만 원을 저축하겠다라면 연금 상품으로 저축하는 게 벌써 딱 떠오르죠. 연금이 1년에 1,800만 원까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많이 빠진 한국 주식을 600 그리고 올라에 있는 미국 달러 표시 국채는 400만 사는 거죠. 그래서 또 5대5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많이 폭락한 자산을 계속 많이 사게 되고 급등한 자산은 적게 삼으로써 자연스럽게 계속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2020년 같은 장이 오거나 2017년 같은 장이 와서 뻥 튀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손해보지 말고 두 번째 원칙은 손해보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 원칙은 앞에 두 원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코인도 해봤고 주식도 해봤고 캡투자도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 다 봤잖아요. 투자의 3단계. 이야기했죠. 해지 투자자.
소득이 증가에 따르는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자, 그리고 모멘텀 투자자로 자산 시장은 항상 손바뀜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자산 시장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질 때 가장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해지 투자자인데 그럴 능력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맨날 마지막에 고점을 잡게 되는 게 우리 개미들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면 인정 좀 하자.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좀 제발 좀 버리고 안 깨먹고 그리고 위기 때까지 이럴까 깨물고 저축량을 늘려나가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미국 국채에서도 수익이 좀 나고 한국 주식에서 따블 나고 이럴 때 또 좋아하면 안 되죠. 한국 주식 수익 난 거 팔고 손실 난 또 미국 국채로 가고 이런 식의 전략을 계속 반복하면 이 전략대로 하면 지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2%. 연평균 7.2%. 그건 72의 법칙이잖아요. 10년 투자하면 더블인데 우리는 지금 원금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7년 차, 매일, 6년 차 돼서 매년. 대리 진급해가지고는 매년 2천만 원씩 투자하고 과장 진급해서는 입 꽉 깨물고 맞벌이 부부라고 챙기고 꽉 깨물고 4천만 원 투자하고 부장 돼서는 은퇴 얼마 안 남았으니까 8천만 원씩 투자하는 식으로 계속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도 소비를 늘리지 않고 계속 저축액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 7.1%의 원금을 계속적으로 부어나가는 전략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이거 가정이에요. 이런 전략들을 펼치게 되면은 40년 동안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40년 동안 이 전략을 하면서 매년 1,00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그냥 가정하면 이 사람 40년 투자하면 얼마가 되냐면 28억이 돼요. 자,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젊을 때는 좀 위험을 무릅써야죠. 코인을 사고 뭐 주식이 올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의 3분의 1은 주식하자는 거죠. 어떻게 한다? 자, 다시 1,000만 원으로 들어오면 네네. 333만 3천 원은 한국 주식, 333만 3천 원은 미국 국채,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 333만 3천 원을 미국 주식 사자는 거죠. 왜? 10년을 터울로 해서 미국 주식 좋은 해가 있고 한국 주식 좋은 해가 있어요. 80년대는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요. 90년대는 미국이 제일 좋았고요. 2000년대는 한국,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요. 2010년대는 미국이 좋아요. 자, 2020년대는 어디가 좋을까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알면 내가 세상의 돈을 다 벌었지.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아직 목표한 돈을 못 모아서 그렇잖아요. 화이어는 했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들 이코노미스트가 미래를 예측해서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맞추는 경험이 종종 있긴 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간땡이가 요만해가지고 배팅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간땡이는 적으면서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전략이 뭐냐? 투자 3분법. 이 전략을 하면서 똑같아요. 또 올해는 미국이 좋고 내년은 한국이 좋고 그러면 많이 오른 애들은 돈을 적게 넣고 못 오른 데다가 물타기를 해주는 식으로 버티면 우리는 10년 투자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난 4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 투자했다고 찍으면 돈이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6억이 돼요. 46억이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0.5%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 커트라인이 여러분 29억 6천이에요. 순자산 기준. 29억 6천이에요. 1% 커트라인이. 개개인이 아니고요. 집안 기준. 이면 40억, 50억 넘어가면 0.5% 있어. 이쪽의 세계고 회장님들의 세계라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라고요. 그까지 부자가 되어야 화해한다? 40년 넘은 직장 생활 길잖아요. 그러면 30년, 20년 만에 은퇴하면 되지. 자기 목표가 됐을 때. 그리고 아까 1,000만 원씩 투자했는데 그랬다면 목표를 늘려서 2,000만 원씩 투자하고 아까 대리 진급하면 3,000만 원. 과장 진급하면 4,000만 원. 되면 하는 거지. 악착같이 모아 나가다 보면 잘하면 10몇 년 만에 화이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이어한 다음에도 그냥 자기 그 돈을 인출해 쓰는 한편 남아있는 돈들을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해주면 돈이 계속 자산이 불면 불지 줄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알기 쉬운 투자 전략들이 세상에 넘쳐오르는데 왜 우리는 자산 1억 미만이면 종목에 올인해야 된다는 둥, 레버리지를 오를 때까지 계속하면 언젠간 이긴다는 둥. 여러분 2000년 정보통신거품 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샀으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0달러 샀으면 지금 0.02달러인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떨어질 때도 3배로 하면서 한 번 주가가 폭락할 때 물을 타주면 상관없는데 그때 여러분 마이너스 99.99%가 되고 있는데 물 탈 수 있어요? 그 멘탈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는 게 그 물 타는 전략이고요. 레버리지에서 계속 물 탄다 하면 좋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전략들한테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저축하면서 그 저축액을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투자 3분법으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게 투자 3분법. 그게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국채, 그리고 3분의 1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전체 자산의 또 3분의 2가 달러예요.
올해 같은 해도 플러스 그럼 또 경기 침체나 이렇게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벌어주죠. 환율에서 벌어주죠. 그리고 2022년 이전에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상승률 1위잖아. 또 거기서 벌어주죠. 또 최근에 또 신간이 네,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또 네, 신작이 또 출간이 되었습니다. 물린 주식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야 되는지 요것만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그런 일은 잘 없는데 넌 정말 수고했다고 1,000만 원 줬다. 자, 지금 보유한 종목 살 거예요? 다시. 갑자기 눈먼 돈이 떨어졌어요. 길 가다가 돈을 주워서 주인한테 돌려드렸더니 나한테 보상금을 준다던가 로또가 됐다던가 로또 뭐 3등이라도 됐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홍대리 너무 잘하는데 그러고서 1,000만 원 줬다 칩시다. 자, 그 돈을 들고 지금 당신이 보유한 주식 물 탈 겁니까? 아니요. 아니, 그럼 빨리 팔아야죠. 어. 다시 할게요. 새 돈이 생겼을 때 당신이 보유한 주식을 지금 사고 싶습니까? 만약에 예라고 하면? 사야죠, 빨리. 더 사야죠. 더 물을 타야죠. 그렇게 분석이 돼 있고 자신 있으면 사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가 돼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BBIG라고 테마라고 그냥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라고 샀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뭐 배터리는 버티지만 사실 배터리도 최근에 상장해서 물 먹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 작년에 BBIG 테마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히트를 쳤던 테마가 다음 사이클에도 오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년대에는 건설, 증권, 무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건설, 증권, 무역업종 주식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포스코랑 한전이 상장되면서 국민주 열풍이었는데 그 뒤에 또 1993년, 4년에 저퍼혁명 벌어지면서 만호제강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뒤에 다시 그 기업들이 시장의 주류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외환위기 이후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IT 기업들이 쫙 부상한 다음에 그 뒤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2007년, 8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중국 관련 테마가 아니면 주식도 취급도 못 받았고요. 2010년에는 친환경 녹색성장 테마로 OCI부터 태웅 뭐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 한전기술, 자 지금 어떻게 됐죠? 2015년 중국 테마로 아모레-G, LG생활건강 등 중국 관련 테마가 CGV 같은 기업들이 낙양의 집가를 올렸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2022년, 20년 BBIG 종목이 시장을 떨쳐올렸고 작년에는 NFT 테마, 메타버스 테마가 시장을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소부장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말고 이 테스트를 이겨낸 기업이 있어요? 네, 못 들어봤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20년 전으로 돌아갈 때 삼성전자만 들고서 20년 버틸 수 있어요? 아니요. 2002년 정보통신거품 붕괴돼서 삼성전자 5분의 1 토막 나고 있었는데 다시 질문. 현금 1,000만 원 생겼을 때 당신이 보유한 종목 지금 물 타실 겁니까? 이해라고 답 못하면 빨리 정리해서 투자 3분법 하세요. 보통 기다리라고 또 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말라고요. 아니 지금 다 싸다. 지금 저평가다. 저평가의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왜 쌀 때 안 사냐. 왜 쌀 때 팔려고 하냐. 지금 기다려라. 라고 지난 사이클의 주도주가 다음 사이클 주도주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사이클의 주도주가 다음 사이클에도 주도주 되는 걸 한 번만 갖고 오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미국 IT 기업들 BBIG 이전에 메가 팡 기업들이 20년 만에 부활한 걸 잊으면 안 돼요. 아마존이 그 주가 회복하는데 거의 20년 걸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소송 걸렸을 때 주가를 회복하는데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거 버틸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20년은 정말 너무나 긴 시간이고 절대 못 참아요. 죄송합니다만 마케터들의 말에 귀를 열면 안 돼요. 그 주식을 팔아야만, 그 주식을 매매시켜야만 이득이 되시는 분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저는 그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돈이 생겼을 때 당신이 물려있는 그 주식을 지금 살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